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이번 주는 이틀로 끝났습니다만 어때요 여러분들? 시장이 많이 안정됐어요. 그죠? 안정됐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시장이 단기적인 하락세를 멈추고 좀 안정권에 접어들 것이다 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드렸었고, 시장은 확연하게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국 증시하고 미국 증시는 3일째 반등세를 이어갔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의 반등 흐름을 여러분께 분석을 드리면서 제가 오늘 한교수 한큐에서도 말씀드렸었죠. 미국 증시가 연 3일째 반등을 하고 밀집대 상단까지 뚫고 올라간 부분들은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이제 증권시장은요, 하락장은 이제 마무리가 된 거로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하락장은 마무리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교수 한큐에서 내일 한 수는 뭐라 했습니까? 대세 하락은 없다 이겁니다. 그죠? 추석 연휴 전날 장세가 마감이 됐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이 큰 소득을 얻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제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입니다. 그죠? 어때요? 전체적인 시황은 한 대표가 예상을 해드렸던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루 이틀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약간의 시차는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한 대표가 분명히 시장 자체는 안정이 되고 살아난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 미국 증시의 3일째 반등, 국내 증시의 3일째 반등은 분명히 단기적인 하락장이 이제 멈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대세 하락은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들은 이제 추석 연휴 좀 편안하게 지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추석 연휴를 편안하게 지내시면서 뭘 해야 돼요? 이제 10월 증시를 대비를 해야 됩니다. 주식은요, 제가 말씀드렸죠. 공부를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주식은 매매를 많이 하면 안 돼요. 주식을 매매를 열심히 하면 이건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주식으로 매매를 열심히 하는 것은 이건 투기입니다. 투기.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욕심에 막 사고 파는 투기예요. 이거는 매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투기를 하면 안 돼요. 맞죠?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투기를 하는 게 아니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죠? 투자를 하기 위해서, 또 성공 투자를 하기 위해서, 성공 투자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공부를 해야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매매를 많이 하는 것은 이거는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투기라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증권시장에서 정말 성공 투자를 하려면 뭘 해야 돼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번 추석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코로나19 때문에 많이들 이동은 못 하실 것 같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저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번에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할 겁니다 여러분들. 평상시에도 매일 공부를 합니다만 이번에도 공부를 엄청나게 할 겁니다. 한 대표 증권시장에 입문한 지 몇 년째라고요? 29년입니다. 29년입니다. 그 엄청난 긴 시간 동안 주시장이 있으면서도 저는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고요. 이번 명절 5일 동안도 저는 공부를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무슨 공부를 해요? 이번엔 종목 공부를 엄청나게 할 겁니다. 물론 지금도 매일매일 종목 공부를 합니다만 종목과 더불어서 섹터, 업종을 중심으로 공부를 정말 많이 하려고 해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추석 연휴 동안 공부를 한다라는 얘기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미국 증시라든가 한국 증시는 최근의 반등으로 인해서
이제 미국 증시, 한국 증시는 하락 장세가 멈췄구나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또 반등장을 통해서 추석 이후 시장은 점진적으로 살아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본 겁니다. 그러면 시장이 살아나면은 수익은 뭐가 주는 거예요? 종목이 주는 겁니다. 지수가 1% 올라가면 종목은 3% 올라가고 5% 올라가는 게 종목이에요. 또 종목군들 중에서 5% 올라가고 10% 올라가는 종목은 뭡니까? 주도주입니다. 그죠? 그 주도주 내에서도 탑픽 종목을 발굴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바로 그 종목 발굴을 위해서 저는 연휴 동안 정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를 많이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추석 연휴 길다라고 그래가지고 물론 쉬세요. 쉬시고 즐겁게 시장 보내십시오. 여러분들 시간 보내세요. 더군다나 어때요, 여러분들?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하루 장세가 좀 지루하게 마감이 되긴 했습니다만 어때요, 여러분들? 오늘 장세가 지루하게 마감이 됐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오늘 그래도 플러스권에서 상승세로 마감이 됐어요, 여러분들. 코스닥도 코스피도 미미하게나마 신고가 3일 동안 방등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얻은 게 없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지수가 신고가를 기록하고 중간 바닥을 찍고 5일선을 회복한 상태에서 오늘 장이 마감이 됐기 때문에 최소한 추석 연휴 동안은 시장에 대해서는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또 미국 뉴욕 증시도 3일 동안 반등이 나섰고 3일 동안 올랐기 때문에 약간 쉬어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미국 증시도 하락 장세는 멈췄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은 추석 연휴 동안은 주식에 대해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화요일 장세, 추석 연휴 전날 장세 좀 지루했지만 시초가 갭상승 출발했고 밀리지 않고 하방 경직을 보인 가운데 마감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우리는 마음 편하게 추석 연휴를 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또 여러분들이 얻은 소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정도로 장이 마감이 되면 이제 시장은 더 밀리지 않겠구나. 최소한 대세 하락에 대한 공포는 없겠구나. 그래서 엄청난 손실에 대한 걱정은 없겠구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손실에 대한 우려감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분명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장세가 추석 연휴 이후에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분명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추석 연휴 5일 동안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 푹 쉬시고 즐거운 시간들 보내십시오. 주식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명절 동안 주식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주식 걱정 하지 마시고 충분하게 시간 내서서 즐기시고 편히 쉬신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추석 연휴 이 시장을 좀 더 적극적으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제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어제 지수 이렇게 올랐을 때 그리고 최근에 조정 장세 나올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의 관점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어떻습니까? 또 올랐죠, 여러분들. 이거 위기 아니고 기회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시장이 살아났습니다. 그죠? 기회라고 말씀드렸는데 시장 살아나고 있잖아요. 확인됐죠? 그러면서 시장의 하락에 대한 공포는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5일 동안 긴 연휴를 중에 정말 하루나 이틀 정도는 충분하게 시간을 할애하셔가지고 추석 연휴 이후 장세 10월 장세 분명히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0월이 시작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4분기 증시가 시작이 된 겁니다. 4분기 증시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2021년 장세가 시작된 거나 진배 없습니다. 결국에 4분기 장세와 2021년 장세를 이끌 수 있는 핵심적인 유망 종목 발굴에 여러분들은
연휴 동안 시간을 좀 내셔서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한 대표도 그 연휴 이후 장세를 저는 연휴 동안 공부를 정말 많이 하면서 종목발굴에 주력할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서 정말 이번엔 준비하셔야 돼요. 왜? 조정이 끝나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됩니다. 꼭 올라가고 나서 쫓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가기 전에 미리미리 남들보다 선제적으로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결과,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바로 그 점을 여러분들 아시고, 여러분들 자, 추석 연휴 유장세 적극적으로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 방송 첫머리부터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지 제가 간단하게 시장에 대한 썸머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 이 시장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좀 드릴 테니까 그 점 체크를 좀 하시기 바라고요. 추석 연휴 이후의 무방은요, 다가오는 토요일 또는 제가 지금 일정이 확실치가 않아서 날짜를 정해드리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무방은요, 연휴 이후의 무방은 토요일 내지는 일요일 날 오후 5시에 무방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후 5시 정도에 무방을 진행할 거니까 그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무방이 안 되더라도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너튜브를 통해서 뭐 내용들에 대해서 뭐 녹화를 해서 올린다거나 할 거니까, 일단 뭐 유튜브는 뭐 보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그거 체크하시 바라고요. 공개적인 무료 방송은 아마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시간은 오후 5시 똑같습니다. 요때 진행을 하게 되면 할 거니까 그 점만 참고하시고요. 토요일 날 오후 5시에 뭐 4시 정도에 뭐 4시 반 5시 문 열려 있으면 오시면 되고, 일요일 날 5시 열려 있으면 오시면 됩니다. 그때 미국 증시 흐름을 하고 다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무료 방송 준비를 할 테니까 그때 오시기 바라고요. 네, 지금부터 제가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고, 그리고 추석 연휴 시장에 대해서 전망을 좀 드릴 테니까 메모하시고 그리고 차분하게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투자자손님. 자, 007님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오시고요. 자, 아셨죠? 자, 여러분들 방금 제가 마셨던 무방 일정, 그리고 추석 연휴 시장에 대해서 대비를 먼저 하자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내용 체크하셨던 분들, 자, 1번 한번 부탁합니다. 1번. 그래요. 체크되셨죠? 그래요.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해드렸을 겁니다. 추석 연휴 전에 이미 증시가 지난주에 충분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도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에는 증시가 오히려 안정이 되거나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도 분명히 해드렸었고요. 그리고 어제, 그리고 그제 조정 장세가 나올 때 이 시장은 여러분들이 무서워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은 오히려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주단 저가 매집의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참 많이도 강조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시장은 어때요? 한 대표가 예상을 해드렸던 대로 그대로 살아났습니다. 그죠? 살아났습니다. 살아났어요, 여러분들. 자, 오늘 이 반등의 의미,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오늘 TV방송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한 교수 한 큐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미국 뉴욕 증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다우지수 26,500 정도, 그리고 나스닥 지수 1,500에서 1,700선 정도, 요 정도가 중간 바닥이 된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렸고, 결국에 미국 증시는 저점 찍고 3일 동안 올랐습니다. 3일 동안 올랐고요. 적산병이라고 하죠. 적산병.
빨간 양봉 3개. 적산벽은 의미가 뭡니까? 지수 바닥, 주가 바닥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신호입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미국 증시는 바닥을 쳤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동안 미국 증시가 떨어지면서 우리가 무서웠던 건 뭡니까? 무서웠던 건 뭐예요? 대세 하락. 이러다가 미국 증시가 대세 하락으로 가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공포가, 대세 하락에 대한 공포가 컸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 3일 동안의 반등으로 인해서 하락 장세가 분명히 멈췄고 대세 하락 가능성도 엄청나게 낮아진 겁니다.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대세 하락에 대한 공포가 사라졌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시장 자체가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안정권에 접어든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뭡니까? 더 이상 손실이 날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들. 바로 그걸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시장이 이렇게 미국 증시를 중심으로 이제 안정권에 접어드는 걸 보고 있고요. 특히나 다우지수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점대 근접을 한 상태에서 물량을 받았습니다만 어때요? 여전히 다우지수도 5개월 이평선 중심으로 상승 기조가 살아있는 모습이고, 사상 최고점에서 매물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매물을 받고 다시 사상 최고점을 돌파하는 강세가 나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는 못하는 겁니다. 그죠? 여기다가 테슬라 모터스를 비롯한 애플이라든가 일부 기술주들 있죠. 그동안 미국 증시 하락을 이끌었었던 기술주들이 하락세를 멈추고 소폭의 반등이 나옵니다. 물론 이들 기술주가 곧바로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은 높진 않아요. 하지만 바닥에 대한 공감대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여전히 성장성에 대한 기대치가 남아있는 상태예요. 결국 시장은요, 미국 증시는 최소한 이 구간에서 대세 하락은 없다. 여기다가 미국 증시는 뭐가 남아있습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증권시장에서 우리가 기댈 언덕이 뭐예요, 여러분들? 부양책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제 미국 증시가 추가 부양책 가능성에 대해서 오른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죠? 이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얘기한 거 아니에요. 미국 증시는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최소한 하방 경직 속에서 반등이 나올 것이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많이 강조한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미국 증시 올라온 거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들? 제가 이거 부양책 분명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들? 자, 확인되신 분들, 자, 3번 한번 쳐보세요. 3번. 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미국 증시가 빠지지 않고 이것 때문에 미국 증시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얘기 드렸어요. 그죠? 확인됐죠? 예. 그것 때문에 오른 겁니다. 제가 분명히 그걸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정확하잖아요. 그죠? 한 대표가 시장을 제대로 꿰뚫고 있는 겁니다. 시장을 제대로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분명히 저점 찍고 반등에 나서고 있고, 그 반등의 요인도 분명히 부양책이다 라는 게 확인된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가 추석 연휴 장세는 살아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결론적으로 추석 연휴 전에 주도주가 될 만한 종목에 대해서 충분하게 매집을 해볼 만한 위치에 있다 라는 얘기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 부양책은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민주당이 2조 5천억인가요? 2조 2천억 5천억 달러인가요? 그리고 공화당이 3천억 달러 정도 갭이 큰데, 과거에도 항상 그래왔습니다. 국가를 위해서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항상 합의점을 찾은 경우가 많아요. 합의를 할 겁니다. 추가적인 경기 부양 대책에 대해서 파월 의장도 미국 의회에 요구를 했듯이 분명히 부양 대책이 나올 거로 보여집니다. 그것이 미국 증시 하방 경직과 함께 미미한 반등세를 이끌어낼 거로 보고 있고요. 더 크게는 뭐가 나올 겁니까, 여러분들? 백신. 부양 대책은 조그마한 호재입니다. 조그마한 호재고 조그마한 모멘텀이에요. 그런데 백신은 이건 메가톤급 호재입니다. 메가톤급 호재. 그죠? 메가톤급 호재예요. 백신이 지금 만들어지니 안 만들어지니 언제 나오느니 시간에서 시각은 틀립니다. 하지만 한 대표는 분명히 말씀드렸죠.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들 때문에 V자 반등 가능성은 있다. 제가 3월 달부터 그렇게 말씀드렸고, 이번 백신은요, 정말 빨리 나면 10월 달에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왜?
미국을 비롯한 유럽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경제를 봉쇄할 수도 없고 어떻게 돼요? 백신 개발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백신 개발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바로 그겁니다. 백신 개발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임상 3상에 진입한 업체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빠르면 10월 달에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좀 빠르다라는 생각 때문에 대체적으로 11월에서 12월 정도면 분명히 나올 거로 보고 있고 11월에서 12월 정도에서 백신이 나온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백신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전 세계는 본격적인 경기 회복 국면에 들어갈 겁니다. 증권시장은 그런 재료를 선반영을 해가지고 증시는 본격적인 레이스를 펼칠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은 조정의 끝무렵에서 반등까지 나왔고요. 이거는 그냥 바닥을 다져가고 바닥을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갔다가 쉬어가는 과정이 나오고 나서 재료들에 의해서 본격적인 반등이 나올 겁니다. 결국에 앞으로 증권시장의 반등장을 이끌 수 있는 부분들은 부양책과 백신이라는 엄청난 재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반등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석 연휴 동안 여러분들이 놀면 안 돼요. 물론 시간이 충분하니까 충분하게 즐기시고 편안하게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수가 또 강세를 보인 가운데 마감이 됐기 때문에 추석 연휴 동안 좀 편안하죠. 여러분들 편안하게 여러분들 추석 연휴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하루나 이틀 정도는 정말 시간을 할애를 하셔서 추석 이후 장세를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까 얘기했죠. 토요일과 일요일 양 이틀간 이틀 중에 하루 정도 오후 5시에 무료 방송을 준비할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일정 때문에 토요일이 될지 일요일이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토요일과 일요일 둘 중에 하루 정도는 제가 일정을 비워서 무료 방송을 진행할 거니까 이때 여러분들 무료 방송 참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기간, 이 장 분명히 살아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확인됐죠.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큰 기회를 한번 노리고자 하는 분들은 정말 준비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말씀드렸죠. 연휴 기간 동안 정말 공부 많이 할 겁니다. 왜? 이런 기회가 없거든요. 주식시장은요. 메뚜기 단철이죠. 그죠? 메뚜기 단철입니다. 여기다가 물 들어올 때 노 줘야 됩니다. 지금 같은 구간에서 물 줘야 되고 노를 줘야 되고 지금 구간에서 메뚜기 한철입니다. 막스로 담아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매일 공부합니다만 지금 이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시장을 분석하고 종목 분석하셔야 되고요. 예, 많은 종목이 있습니다만 이 구간 분명히 여러분들한테서는 최적의 유망 종목주란 매수의 타이밍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공부들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회원님들도 또 추석 연휴 후에 오시는 신규 회원님들도 기가 막힌 종목으로 움직일 겁니다. 그분들도 충분하게 대비를 하시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점 아시고 자, 미국 증시와 향후 증시가 전망이 좋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미국 증시 전망이 저러면 한국 증시는 어떨까 여러분들? 예. 자, MBN 2020 그 카톡방 비밀번호는요. 거기 써 있는데요. 써 있는데 자, 소문자 MBN 2020입니다. 예. 자, 미국 증시와 더불어서 국내 증시는 어떻게 됩니까? 미국 증시의 전망 자체가 분명히 괜찮다라고 제가 분명히 설명드렸습니다. 자, 미국 증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자, 그 내용 충분히 이해되시면 또 5번 한번 쳐도 5번. 미국 증시 전망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었죠? 자, 그거 이해되시면 또 5번. 자, 5번 한번 쳐보세요. 5번.
자, 연결이 끊겼습니다. 잠시만요. 자, 연결이 끊겼어요. 자, 미국 증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국 증시 전망에 대해서, 미국 증시가 전망이 왜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자, 이해되신 분들 5번. 자, 5번. 자, 인터넷이 잠깐 연결이 끊겼습니다. 끊겨가지고 재접속했고요. 예. 미국 증시에 대해서 제가 괜찮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기술주 중심의 하락 장세가 거의 끝났고, 그리고 경기 부양대책 통과 가능성과 함께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미국 증시는 최소한 중간 바락을 치고 조금씩 완만하게 최소한 하방 경직이 나온 이후에 미미한 반등이 나온다라는 얘기 해드렸습니다. 미국 증시가 괜찮은 이유, 대세 하락에 대한 공포는 없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늘 화요일 장세 연휴 전날 좀 지루하게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만 분명히 여러분들은 얻은 게 있습니다. 하락장이 멈췄다. 그리고 대세 하락은 없다. 이게 확인된 겁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가 올라간 부분들은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 이런 모멘텀들에 의해서 최소한 미국 증시는 하방 경직성 속에 점진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면 한국 증시는 어떻게 됩니까? 똑같죠. 한국 증시는 분명히 미국 증시를 따라가고 있는 상태인데,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한국은요, 한국의 GDP 성장률은 글로벌 국가들 중에서 한국은 GDP 성장률이 글로벌 2위입니다. 왜 그래요? 코로나 방역을 잘했기 때문에 한국의 GDP 성장률, 물론 역성장입니다만 그래도 성장률이 2위입니다. 그죠? 더군다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금 38명대까지 떨어졌죠, 오늘? 물론 추석이라는 변수가 있어서 다시 추석 연휴 후에 좀 늘어날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추석에 고향 가지 말자 이런 하고 있는 상태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고 봐요. 어찌되었던 간에 코로나19와 관련된 부분들은 분명히 우리가 잘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한테는 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죠? 이런 가운데 미국 증시가 조정을 마무리 짓고 반등에 나섰고 한국 증시도 분명히 올라갔습니다. 그죠? 그리고 분명히 반등 가능성을 여러분들한테 예측을 드린 겁니다. 올라갈 수 있는 이유 다 분석드렸죠. 예상대로 올라간 거예요. 그럼 한 대표 예상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것이고요. 기술적으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를 보겠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먼저 보게 되면 코스피는 직전 저점이죠. 직전 저점 정확하게 지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들. 그동안 오른 것에 비하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 조정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드렸어요. 그죠? 그동안 나온 이 조정에 비한, 그동안 상승한 것에 비하면 지금 이 조정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보세요. 하락폭도 별로 크지도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반등에 나서는 모습이죠, 여러분들. 그만큼 한국 증시가 탄탄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는 대목입니다. 여기다가 월봉상의 코스피 지수 보세요, 여러분들. 월봉상의 코스피 지수. 월봉상의 코스피 지수는 지금 5개월 이평선 중심으로 상승 추세가 분명히 살아있고요. 5개월 연속 상승 후에 이렇게 조그만 음봉이 나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봉이 나오면서 어떻게 돼요? 쉬어가는 모습이죠. 그런데 거래량이 급증을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직전 고점 매물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받아내고 있다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월봉상의 흐름은요, 빠르면 10월 달에 곧바로 치고 갈 가능성도 있고요. 아무리 길어도 10월 달까지 쉬었다가 11월 이후에 반등 가능성이 높고, 여기서 반등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코스피 2600 사상 최고가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여러분들. 보세요. 시장이 주근이 어쩌니 해도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 나오니까 십자봉 나왔고요.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제가 이 시장을 분석하면서 십자봉 출현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무방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인가 두 번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코스닥을 중심으로도. 그죠?
어제 그저께 음봉 났을 때니까 한 이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3일 정도? 그죠? 결국 올라왔죠? 예. 십자봉 나온 거 보세요. 응? 들으셨죠? 제가 이번 달 코스피 코스닥 월봉 차트상 십자봉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 들으신 분들 7번 한번 쳐서 7번. 들으신 분들 7번. 그쵸? 들으셨죠? 예. 보세요, 여러분들. 뭐 얼마나 더 완벽합니까? 시향을 제대로 보는 사람이 주도주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대장주도 제대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시향을 제대로 보는 사람이 가장 안전하게 가장 확실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지수 무너지면 단타건 잡주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향을 알면 뭐예요? 주도주를 가지고 최고의 수익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정확하게 십자 음봉 차트가 만들어지면서 상승세를 멈췄는데 이건 건강한 조정이에요, 여러분들. 무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5개월 동안 양봉 후에 한 달 정도는 십자봉이 나면서 음봉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여기서 하나 정도 음봉 나면 참 좋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월간 기준 거래량이 사상 최대예요, 여러분들. 사상 최대 거래량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20년 내 최고가 직전 고점 대 매물을 그렇게 많이 받았다는 얘기고 그 많은 매물들을 이렇게 받아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코스닥 시장은 지금 월봉상 추세가 워낙에 가파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10월달 한 달 동안 조정을 보일 가능성은 전 적다고 봐요. 저는 10월달에 곧바로 치고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전 10월달에 곧바로 치고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일봉상의 주가는 분명히 중간 바닥을 치고 우상향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대표는 10월달 정도 선에서 곧바로 받는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짧은 조정은 나오겠습니다만 곧바로 치고 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추석 연휴 지나고 나서 다음 주죠. 10월 첫째 주. 다음 주가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 대장주, 그죠? 이런 종목을 매집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 되는 겁니다. 최적의 타이밍이 되는 거예요. 지수는 분명히 중간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치고 갈 가능성은 높진 않아요. 가서 조금 눌렀다가 여기서 치고 가는 반등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코스닥 신고가 직전 고점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면 추석 연휴 이후에 그 시점이 마지막으로 주도주라든가 그 IT 주도주의 대장주를 집중적으로 매집할 수 있는 타임이 될 겁니다. 최적의 매수 타임이 될 거예요. 대장주와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 최적의 타임이 됩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 잘 지내고 나서 이제 이제 추석 연휴 비용도 이제 다 쓰시고 하셨겠죠. 그 자금을 어디다 하는 겁니까? 바로 이제 여기다 배팅을 해야 되는 겁니다. 현금 있는 분들한테는 기가 막힌 매수 타임이 될 거야 아마. 이번 조정장이 끝나기를 준비하시고 대비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시중 부동자금은 여전히 많습니다. 그 자금들이 분명히 지수 반등 포인트라든가 매수 포인트를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을 텐데 바로 추석 연휴 이유가 바로 그 주도주들과 유망 종목에 대해서 매수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 될 거로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한 대표 예상대로 시장도 저점 찍고 올라갔고 추석 연휴 시장 분명히 미국 증시가 빠질 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제 충분히 하락했고 대세 하락에 대한 공포는 없어요. 여다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 그런 것들 때문에 미국 증시가 만만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가 빠지지만 않으면 국내 증시는 어떻게 합니까? 간다는 얘기예요. 대형주 쪽은 많이 안 보시는 게 좋아요. 물론 일부 대형주들은 여러분들이 자금 여력이 크고 별도의 계좌를 가지고 매집을 해볼 만한 종목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좀 무거워요. 여러분들은 대형주들보다는 코스닥 종목, 코스피 대형주보다는 코스닥 종목을 봐야 된다고. 왜? 계속 설명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월봉상 코스닥 지수가 5개월 이평선 중심의 강력한 단기 상승 기조가 살아있는 가운데 10월 증시에서는 약간의 출렁거림이 나오고 나서 곧바로 치고 가는 반등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직전 고점 932포인트 여기죠. 이걸 차트를 길게 늘리면 어떻게 됩니까? 뭐예요 여러분들? 20년 내 최고가입니다. 20년 내 최고가 돌파가 10월 달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20년 내 최고가가 경신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매물 공백이 없다. 931포인트 지수 931포인트 이상에서 20년 내 그 이상에서 주식을 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소량 매수로도 코스닥 시장의 반격은 상당히 강도 높게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죠? 더군다나 여러분들 종목을 보시면 한 대표가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5G 관련주들, 그죠? 그 5G 관련주들이 단기 상승에 따른 충분한 조정까지 거쳤습니다. 그죠? 시장의 주도 섹터라고 하는 종목들이 충분한 조정까지 거쳤습니다. KMW, 오일솔루션도 충분하게 조정을 거치고 있는 상태고, 그죠? 서진스템, 솔리드 같은 종목들도 충분하게 눌림 조정을 거친 상태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 섹터권에 대한 저가 매수 포인트가 분명히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RFHRC도 그렇게 많이 강조드렸던 종목으로서 어제 급등에 조금 밀렸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저점 찍고 분명히 반등에 나서는 그런 모습이 있죠, 여러분들. 주도주들도 정확하게 반등 시점에 있는 겁니다. 반도체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반도체들은 벌써 종목들이 움직입니다. 오늘 LB세미콘 주가 흐름 좋죠, 여러분들? 응? 그런데 얘네뿐만 아니라 SNS텍 같은 대표적인 종목들을 보세요. 충분한 조정을 마무리 짓고 소폭의 반등이 좀 시도가 되는 모습이고, K스텍 같은 종목들도 지루했습니다만 중간 바닥 따지고 벌써부터 고개 들고 있는 거 보세요. 뭐예요? 주도주들은 다는 아니지만 벌써 일부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반격이 서서히 시도가 되고 있는 그런 국면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인텍플러스도 안 빠지고 중간 바닥 따지고 고개를 살짝 들고 있죠. 여러분들 어때요? 반도체주들도 충분한 조정을 받고 이제 뭐 쌍바닥을 찍고 반등까지 나서려고 하는 그런 조짐들이 분명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시장의 중심에 있는 섹터가 뭐라 그랬죠? 5G와 반도체라 그랬습니다. 그들 5G와 반도체가 단기 상승에 따른 충분한 조정을 마무리 짓고 반등 시점이 있고, 반도체주들도 단기 상승에 따른 충분한 조정을 마무리 짓고 반등 시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돼요? 추석 연휴 이후가 바로 주도주를 집중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반도체 장비주들 실적 퍼를 기준으로 봤을 때 10배 미만 종목들 굉장히 많고요. 반도체 업황은 올해 하반기뿐만 아니라 올해 4분기뿐만 아니라 내년 전망치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내년 2021년 시장을 본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장비주는 지금부터 우리가 공략을 해가는 게 맞는 거예요. 왜? 2021년에 또다시 성장세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럼 지금 같은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물량을 매집을 해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고, 5G 관련주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동안 하락이 큰 상태에서 반등이 나왔고, 반등은 아직은 탄력적인 반등세는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벌써 일부 종목군들을 중심한 반격은 분명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노화레스도 벌써 3일째 주가가 올랐고요. 어제 뭐 다산네트웍스 같은 종목들은 증권사 리포트까지 나오면서 역시 3일째 반등이 나옵니다. 그죠? 솔리드 같은 이런 종목들도 저점 찍고 벌써 이틀째 반등이 나오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죠, 여러분들. 펀더멘탈이 이상이 없어요. 성장성과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분명히 살아있는 겁니다. 여기다가 2차 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주들이 이슈 맥락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자율주행은 실적이 따라주지 않은 상태에서 좀 너무 과도하게 지금 이슈적인 측면에서 좀 반등이 좀 강해요. 이건 여러분들이 대응하기 좀 어려운 구간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렇게 좀 올라갔던 종목들은 추격 매수는 좀 안 하시는 게 좋겠고, 하더라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런 가운데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이제 충분하게 쉬어가는 과정들이 나왔습니다.
삼성, SDI, LG와 같은 대표적인 종목이 충분한 기간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서서히 이쪽에서도 반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일부 2차전지 대장주들이 반등에 나서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른 2차전지 관련들도 시장 저변에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겠죠. 결국엔 뭐예요, 여러분들? 제가 보는 시각은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바뀐 것은 시장이 이제 대세 하락에 대한 공포는 없구나. 이제 하락 장세는 멈췄구나. 이제 대세 하락에 대한 공포는 없구나. 그러면서 시장은 조금씩 점진적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높구나. 시장이 점진적으로 살아나게 되면 시장 전면에는 주도주, 5주와 반도체 2차전지가 시장에 살아나면서 서서히 이들 종목들도 기지개를 켜겠구나. 기술적 분석상 위치상으로 보게 되면 5G가 누지 기가 막힌 저가 매수 타임이 다시 왔다. RFHRC, HFR 단기적으로 갔다가 눌리면 컸습니다만 분명히 저점 찍고 올라온 상태고 지금 현재 주가는 대바닥권이에요. 대바닥권. HFR과 RFHRC 이런 종목군들은 주가 완전히 대바닥권이다. 이너와이러스도 마찬가지로 중간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구간들이고 오일솔루션과 KMW, 솔리드, 서진스템, 에이스테크 같은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도 중간 바닥을 찍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도주에 대한 공략이 정말 필요한 구간까지 왔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추석 연휴 이후 장세를 대비를 하셔야 되고 저도 추석 연휴 동안 정말 공부를 많이 해서 추석 연휴에 가장 대시세를 줄 만한 종목군들을 분명히 압축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공부하시고 저도 공부할 겁니다. 왜? 이런 타이밍이 별로 없어요. 추석 연휴 전에 시장 자체가 딱 회복을 해서 시장이 상당히 안정됐죠. 그리고 추석 연휴 지나죠. 추석 연휴 지나고 나면 시중에 풀렸던 자금들이 또 증권시장에 들어오고 그 자금들에 의해서 종목군들의 반격은 다시 이어지는 겁니다. 여기다 백신에 대한 기대감,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시장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살아나면 뭐가 움직입니까? 주도주가 다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주도주 발굴에 내지는 주도주 랠리에 여러분들이 추석 연휴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라 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들 종목군들과 함께 볼만한 종목들 분명히 있습니다만 섹터로는 별로 볼만한 종목이 없어요. 아시겠죠? 대형주는 똑같습니다. 요즘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 SDI, LG와 이 정도고요. 그죠? 통신주 저는 아직 괜찮게 보고 있고 자동차주도 중장기주는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주들은 무거워요. 그럼 나머지 중소형주들은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 바이오제약주 저는 안 본다 그랬죠, 여러분들.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슈 테마주입니다. 자, 이낙연 테마주들과 이재명 테마주가 움직였죠. 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대선 관련주들은 이제 올해 4분기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대선주들도 이제 보셔야 돼요. 대선주들 중에 지지율이 제일 높은 사람이 이낙연 씨하고 이재명입니다. 같이 간다 그랬습니다. 이제 대선주들도 보셔야 된다. 하지만 남북경협주는 보지 마라. 물론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호재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작년, 재작년에 남북경협주들의 흐름을 봤을 때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남북한 간에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미국이 분명히 개입이 돼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지금 우리 국민을 이유 불문하고 어떻게든 간에 총살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상태에서 화해가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리고 북한을 믿습니까? 아직은 못 믿어요. 여러분들. 남북경협주는 이런 종목들은 아직은 안 보는 게 좋다. 결국에 나머지 종목들은 어디 볼만한 종목이 없어요. 볼만한 섹터가 없는 겁니다. 그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이제 상장에 따라서 엔터주들도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만 그들도 충분하게 선 반영된 부분이에요. 결국엔 볼만한 종목이 없습니다. 볼만한 섹터가 없어요. 볼만한 섹터는 어디입니까? 또 2차전지, 또 5G, 또 반도체가 되는 겁니다. 그것도 타이밍상 정확하게 눌림을 주고 반등에 나서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이 구간, 이 위치 절대적으로 놓쳐서는 안 된다. 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들 충분히 이해되신 분들, 자, 다시 한번 1번 부탁합니다. 1번. 자,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 자, 충분히 이해되신 분들 1번. 자, 아직 이해 안 되셨나요? 자, 늦게 오셨나요? 자, 제가 오늘 지금 충분하게 설명드린 내용도 이해되신 분들 1번. 자, 이해되셨죠? 그래요. 제가 뭐 여기서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정말 긴 연휴를 앞두고 증시가 정확하게 3일 동안 반등하면서 정말 안정권에 진입을 한 가운데 마감이 됐기 때문에 추석 연휴 정말 편하게 지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반등은 분명히 제가 얘기합니다. 하락장에 대한 우려감은 분명히 벗어났어요. 벗어났고 하락장에 대한 우려감은 벗어났고요. 그리고 추석 연휴 이장세는 점진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걸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카톡방에 뭘 올리셨다고요? 여기다 질문하셔야죠. 거기다 질문하시면 제가 잘 못 봐요. 제가 이 방송하면서 카톡방은 잘 안 봐요. 볼 수가 없죠. 방송하면서 저기 할 수 있으니까. 예. 뭐 어떤 거 질문하신 거예요? 닉네임은 뭘로 하신 건데 어떤 걸로? 카톡방이에요? 그런 거 지금 그런 질문 없는데. 아니요, 카톡방에 지금 그런 질문을 제가 필명 미래파로 다시 미래파님을 하셨어요? 필명 없는데? 그럼 필명으로 올라온 글이 없는데? 들어오셨다가 다시 나갔네요. 지금 여기 채팅창에 올리세요. 뭐 궁금하신 게 뭐예요? 리딩 체험이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리딩 체험하는 거 없어요. 리딩 체험하는 거 없고요. 카톡방에서는 그냥 점차적인 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뭐 꼭 매매하는 것만 아니고 시황이라든가 이런 거 그런 거 체험하시는 거예요. 체험하시는 거고, 꼭 체험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무방에서 혼자 매매하시는 분들 많아서 채팅창에서 이제 매매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시황 분석이라든가 이런 거 드리는 겁니다. 예. 리딩 뭐 체험하시는 거 없고요. 제 무방 보시고 카톡방 내용 보시고 TV 방송 보시면서 전체적으로 저 사람이 잘하는지 안 잘하는지 그걸 보시면서 예, 그거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충분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고요. 설명을 드렸고 이제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시면 돼요.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앞으로 제가 거듭 얘기합니다만 이 장은 이제 조정이 끝나가는 과정들이고 이제 반등까지 나타난 상태에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추석 연휴는 정말 편안하게 쉬셔도 돼요. 다만 주식은 항상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 돼요. 항상. 그래서 연휴 동안 이런 황금 연휴는 없습니다. 뭐 쉬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을 충분히 내셔가지고 추석 연휴 이 시장을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대비하셔라 라는 얘기를 했고, 그 대비를 하게 되면 어떤 섹터를 중심으로 보냐? 또 똑같이 5G, 2차전지, 반도체를 보셔라. 그리고 조금 더 나가봐야 OLED하고 스마트폰인데, 제가 보기엔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 2차전지하고 반도체하고 그 5G 중심으로 매매를 공부를 하시고 그 안에서 최고의 종목을 발굴하시는 게 제일 좋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를 중심으로 종목 공부를 많이 할 거고요. 저는 이제 그 섹터는 공부가 어느 정도 끝났습니다. 종목 발굴이 어느 정도 끝난 상태예요.
그래서 5G와 반도체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섹터를 중심으로 개별 종목 발굴에 저는 주력을 많이 할 겁니다. 그만큼 지금 이 위치는 여러분들이 무서워할 단계가 아니라 조정의 끝무렵에서 반격이 서서히 시작되는 그런 구간이니까 그 점만 아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장세, 그죠? 추석 연휴 장세, 그 장세를 좀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 대응하시면 좋겠다라는 거 여러분께 강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RFHC 여러분들 지금 5G하고 반도체라든가 이런 종목들 실적이 뭐 적자고 이런 거 그런 거는 그냥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투자가 딜레이가 되기 때문에 실적이 부진한 것이고요. 이제 하반기부터 투자가 본격화되기 때문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 미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있는 종목군들은 그렇게 성장성을 바탕으로 주가 반대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주식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나오지도 않은 실적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종목에 대해서 매집을 하고 길목을 잡는 게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종목은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 그런 관점으로 제가 5G 관련주를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회원님들은 제가 이제 문자 나간 대로 따라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궁금하신 거는 우리 회원님들은 그 VIP 방송에서 오셔서 물어보시면 돼요. 무방에서 물어보지 마시고 VIP 방송에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런 관점에서 이제 5G 얘기한 거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아니요, 이제 종목은 더 이상 여기서 이제 더 하면 안 되고요. 예, 여기까지. 제가 이제 매일 무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진단까지 보려면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으니까 그 내용을 바탕으로 참고하시면 되고 앞으로 무방은 제가 월요일 날은 좀 쉬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매일 하다 보니까 습관이 안 돼가지고 어제도 제가 무방을 열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월요일 정도는 제가 무방을 한 번 쉬려고 그래요. 예, 그런 거니까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앞으로 추석 연휴 시장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신 있게 시장은 분명히 살아난다고 말씀드렸고 예상은 정확하게 맞았고 그리고 이제 하락에 대한 공포는 없어요. 그리고 추석 이후 장세는 우리가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좋은 장세가 될 겁니다. 그래서 현금 있는 분들은 추석 연휴 장세 적극적으로 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분들이 문제라 그랬죠. 그분들은 과감하게 그분들은 과감하게 주식을 갈아엎어야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갈아엎으셔야 돼요. 갈아엎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타이밍, 좋은 기회가 오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없어요.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여러분께 강조드립니다만 잠시만요. 자, 여기 있군요. 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가 오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포트 종목을 갈아엎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있어요. 놓칠 수가 있으니까 하여튼 간에 휴일 동안 시장을 분석하고 종목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같이 분석해가지고 안 된다 싶은 종목들은 과감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예. 자, 그러나 분명합니다. 안 돼요. 판단이 안 설 겁니다. 차트가 너무 예뻐가지고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밤새가 아니라 연휴 동안 공부하시면서 괴자가 안 되겠다 싶으면 과감하게 갈아엎으셔야 되고 그래도 나는 갈아엎지 못하겠다라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VIP 오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번만큼은 제가 연휴지만 연휴 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VIP로 오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있는 주식들은 우리 그 MN골드 잠깐만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시죠? 네, 아실 겁니다. 다 아실 것 같아서 더 이상 뭐 설명드리기 좀 그런데 자, 여기 MN골드 홈페이지 가시게 되면 한 대표 사진이 있을 겁니다. 사진 왼쪽 중간 하단에 정형 게시판이 있어요. 여기다가 VIP 가입하시고 여기다가 종목 올려주세요. 최대한 뭐 빨리 올려주시면 연휴가 끝나기 전에 제가 답변 올려드릴 겁니다. 올려드려서 되는 종목은 가지고 가고 안 되는 종목은 과감하게 정리해서 주도주로 옮겨 타는 그런 매매를 갈 거니까 포트폴리오 관리가
필요한 분들, 그리고 포트 관리가 해야 되는데 안 되는 분들은 여기다가 VIP 올려주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연휴가 끝나기 전에 답변 드릴 테니까 하시고, 답변 받고 그리고 현금 만들어 놓고 월요일부터 바로바로 주도주로 막 들어갈 거예요. 아마 제가 보기엔 이거는 연휴 끝나고 나면 월요일 화요일 적어도 다음 주 일주일 안에 여러분들의 신규엠들 계좌는 거의 100% 가까이 주식을 들어갈 겁니다. 거의 적어도 7, 80%는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안 되는 종목 정리하고 주도주로 옮겨갈 거니까 그거 보시고,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도주인 5G와 반도체 2차전지 제가 분명히 주도주라고 그랬죠. 그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대장주를 또 발굴할 거예요. 그 대장주 쪽으로 집중할 겁니다. 그렇게 할 거니까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제일 문제라 했습니다. 현금이 있는 분들은 그냥 오시면 돼요. 현금이 있는 분들은 그냥 월요일 날로 시작을 해서 월요일 날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오시면 바로 매수 들어갈 거예요. 문제는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주식을 내 종목 이거 팔고 대표님 가겠습니다. 못 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혼자 공부하셔가지고 정리할 수 있는 분들은 하시되 안 될 겁니다. 안 되는 분들은 무조건 가지고 오세요. 과감하게 정리 드릴 겁니다. 안 되는 종목들 과감하게 정리하고 비중 적은 것들 과감하게 정리하고 딱딱 털어가지고 주도주로 옮겨가는 그런 매매를 갈 거니까 요렇게 정형 게시판에 올려주십사, 요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VIP는 뭐 다들 아시죠? 예,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충분히 여러분들 아실 거고요. 위기가 아니라 분명히 정말 추석 연휴 장세 이렇게 좋게 장 끝났잖아요.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마음도 홀가분하죠. 날씨도 좋죠. 증시도 좋게 끝났죠. 불확실성 변수 없죠. 한 대표가 이제 추석 연휴 시장 좋다고 얘기하죠.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추석 연휴 동안 충분하게 쉬시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준비하시면서 좀 더 확실하게, 좀 더 안전하게 한 대표하고 매매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자, VIP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1588-0648 아실 거고요. ARS 대표번호 023490-4678 여기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가입하시는 분들 아시죠? 인터넷 아까 보여드렸었죠. 한 대표 자 보여드렸었죠. 여기서 회원가입 누르시면 밑에 인터넷으로 가입하는 거 나옵니다. 여기 있죠. 대표 여기 나오시죠. 자, 여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 1개월에서 1개월 또는 3개월 누르시고 신용카드 누르시고 결제기 누르시면 결제창이 탁 뜹니다. 그대로 결제창 순서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리고 계속 얘기합니다. 지금 장세는 보유하신 주식들은 들고 오셔라. 혼자 매매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시장이 충분하게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직장인분들, 주식 초보분들, 어르신분들 이번에 앞으로 나오는 반등이 좀 더 탄력이 강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느끼지 못하실 거예요. 은근하게 가다가 어느 순간에 터집니다. 지금은 대바닥권이에요. 그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고, 어떤 패턴이냐면 우리가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매매하면서 보여드렸던 패턴이죠. 여러분들 5G 어떻게 됐습니까? 바닥권에서 공략했잖아요. 그죠? 남들 쳐다보지 않을 때 바닥 공략해가지고 결국엔 대박을 터뜨린 겁니다. 바로 이런 거,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얼마나 안전합니까? 가장 확실한 구간에서 들어가서 제대로 터뜨리는, 이게 주도주 가지고 대세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바로 안전한 위치에서 집중적으로 매집을 하고 그리고 대시세를 터뜨리는. 한 대표는 단타 매매가 단타방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단타가 아니고 물론 단기 매매도 합니다만 주도주를 가지고 대시세를 만드는 방이다. 그것만 아시고 안전하게 맨날 샀다 팔았다 정신없이 하는 그런 매매하면서 돈 벌려요? 돈 안 벌리잖아요. 제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안 벌리잖아요. 그죠? 맨날 정신없이 치고 가는 그런 매매에서 좀 벗어나서 좀 편안하게, 좀 더 안정적으로 느긋하게 수익을 내고자 하는 분들은 요 기회를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직장인분들과 주식초보분들과 어르신분들이 더 안정적인 수익이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분들은 이번 추석 연휴 동안 고민 많이 하셔가지고 준비하시고 오셨으면 좋겠고, 오시지 않더라도 제가 말씀했던 취약 내용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제가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무방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에 시장에 대비하는 무방을 한번 토요일날 일요일날 하게 되면 오후 5시 하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자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주간 동안 고생하셨고요. 명절 행복한 명절 되시기 바라고, 그리고 명절 후에 여러분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제가 드렸던 내용들 충분히 이해되신 분들, 자, 오늘 77번 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명절 걱정하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보내시고, 시장 좋게 끝났잖아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대신에 명절 후가 걱정입니다. 왜 그래요? 명절 후 시장은 좋은데 제가 또 얘기합니다. 가는 종목만 갈 거예요. 철저하게 왕따 되는 분들이 너무 많을 겁니다. 거의 97%, 8% 개인 투자가들만 왕따 됩니다. 절대 공부하시고 대비하셔서 왕따 되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고생하셨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고, 예, 여러분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자, 회원님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예, 주식 걱정하지 마시고 명절 잘 되시고요. 여러분들도 주식 걱정하지 마시고 추석 연휴 유장세 적극적으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